계엄 선포 후 2시간 30분쯤 지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58분 국회 본관 4층 복도가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소총을 든 계엄군 7명이 배회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도착한 건 국회 본관 지하 1층, 시간은 새벽 1시 1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위 3층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5분,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들에게 다가갑니다. 현재 국회에 잔류하는 것은 지금부터 당신들은 불법이다. 모든 것이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계엄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군 한 명이 뒤쪽을 지나가더니 홀로 복도 끝으로 이동합니다. 복도 끝으로 이동한 계엄군은 전기 분전함에 도착했고 1시 7분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끄는 걸로 보입니다. 이때부터 국회 본관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단전됐고 민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의원들은 국회 마비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5분만 빨리 특임대가 국회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이게 또 곤란한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 단전 시도로만 봤는데 실제로 단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난감하네 진짜 이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윤통의 주장이 약간 곤란하게 된 상황이야. 국회에서 단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그 군사 어떤 출동이 군력들의 목적이 과연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데 왜 단전을 하지? 왜 불을 왜 껐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적어도 어떤 국회를 갖다가 지켜라라고 한다면은 단전을 할 가능성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군인이라도 그 목적이 있었다면은 단전이 아니라 오히려 단전을 하는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지켰어야지. 근데 본인이 불을 딱 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 이런 주장이 약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설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야. 단전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계엄 해제 결의안 뒤에 단전을 했다. 윤석열, 김용현이 곽정곤한테 시켜서 곽정곤이 김현태한테 시켜서 전기 차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진우는 계엄 한 달 전에 변전소를 방문했었고 직원들이 비상수단이 있다고 답변했고 윤통은 단전 안 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실제로는 단전이 있었어요. 있기는. 윤통의 담화문에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통은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통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고 윤통은 몰랐는데 실제로 단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지. 일단은 거짓말했어요. 알면서 모른 척했을 가능성과 실제로 윤통은 현장에 단전이 있는 줄은 모른 채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윤통 측은 국회를 지키기 위해 군인을 보냈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게 가결 방해, 즉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방해 목적인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쏠릴 만한 정황 증거이긴 하지. 지금 지하 1층에서 전력 차단했다. 요 대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엄군들이 이 보좌진과 당직자들 때문에 진입이 어렵게 되자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국회 지하 1층으로 가서 분전함, 요거 그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그거 열어가지고 이제 이 레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그래서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시켜버렸다. 이 같은 단전 조치가 5분 48초 동안 지속이 됐다. 좀 난감한데. 윤통은 단전 조치를 안 했다지만 실제로는 있었다라는 점. 이진우가 변전소에 방문했던 점은 수상적인 정황이다. 그래서 이게 윤통이 점점점 이제 좀 불리해지는 좀 대목이 됐죠. 왜 윤통은 말한 거랑 항상 반대로 가냐. 윤통이 얘기한 거랑 다 반대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어. 윤통은 대국민담에서도 뭐라고 하셨냐. 내가 만약에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했다면 본인이 단전 단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단선이 있었으니까 되게 곤란한 지금 상황이지.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있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는 얘기는 내가 지시한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곽종근이 지가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시라서 이거는 내가 시킨 게 아니다. 아예 지금 방점을 맞춘 게 윤통 입장인 거고 이제 곽종근의 입장은 윤통이 국회로 들어가서 이걸 끌어내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 보좌진들의 이런 데를 막으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단전이라는 방법을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애한테 그걸 얘기한 거고 김현태가 그걸 듣고서는 지가 봤더니만 지하 측에서 이걸 내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도 그렇게 물었거든. 곽종근한테 너가 단전 네가 생각한 거냐 대통령이 시킨 거냐 했더니 아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 그럼 너는 그 생각 왜 했냐? 그거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고 나와라. 아직 정적수가 안 됐으니까 이 명령이 없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결국 윤통이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단전을 생각했다라고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통이 곤란해진다라는 거거든. 윤통은 여기에 대한 지금 윤통 측은 이걸 얘기를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곽종근이 왜 단전을 생각했냐 이거야. 곽종근 혼자서 내란을 하려고? 아니요 곽종근 혼자서 너무 눈이 부셔서? 아니 곽종근 혼자서 조용히 불 끄고 자고 싶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왜 곽종근 혼자서 그거를 시켰겠냐 이거지.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야. 그 목적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라도 인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걸 생각한 거라면 곽종근한테 명령이 실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윤통이 직접 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통이 단전이라 명령을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통이 곽종근한테 국회 안에 있는 정적수가 안 됐으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한 명령이 실체가 있었구나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는 거야. 이게 지금 윤통 측이 이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해명이 안 되니까 이게 곽종근 혼자서 지가 알아서 한 거다 막 이렇게 나가버려요. 또 하나는 윤통 측의 또 다른 주장은 뭐냐? 각 층의 국회는 각 층마다 전기 차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을 내려봤자 뭐하냐 이거야. 국회 본관은 다른 층에 있는데 저런 주장을 했거든. 그런데 재미있게도 개엄 당일날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기 위한 루트가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 1층을 이용해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의 단전을 그것도 1층을 했다는 거는 지하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차단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의심할 만한 좀 대목인 거지. 그 국회 왜냐면 거기 정문이야 다 막혔으니까. 그래서 길을 아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비상적으로 밑에 있는 지하를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하 1층을 노렸다라는 것이 오히려 차단의 역설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 또. 이런 대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좀 해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내놓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관련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해명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지. 마구잡이로 던졌다 보니까 이런 반박에 대해서 좀 당황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런 거는 윤통 측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구나를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윤통 측이 지금까지 여러 개 지금 그 거짓말 논란이 있어요. 증언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분 만에 인원이라는 말을 써. 그리고 그 전에도 쓰고 그 전전에도 쓰고 전전전에도 쓰고 작년에도 쓰고 기자들 모서도 쓰고 어디 발표할 때도 쓰고 다 써.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또 심지어 검찰 때도 써 막. 그러니까 인원이라는 말을 자기 안 쓴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근데 이래놓고 한다는 얘기가 지시대명사로 안 썼다고 하는데 평상시에도 쓰는데 지시대명사를 안 쓸 리가 있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지. 말해놓고 거짓말이니까.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조태열 국정원장인가 그 국정원장이 윤통은 미국 간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뭐 홍정원한테 전화했다 이런 배경으로 얘기했지만 당시에 그 국정원장은 윤통과 전화 통화해서 나 한국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윤통이 말한 거랑 증인이랑 얘기가 다른 거야. 그 증인을 윤통을 도와주는 증언을 하려고 나오고 홍정원의 증언을 홍정원의 증언을 못 믿겠다고 한 사람조차도 윤통과 증언이 안 맞아 지금. 그러니까 윤통의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이 있는 거죠. 윤통은 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국정원장과 직접 통해서 국정원장이 자기한테 나 한국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짓말 논란이고. 또 윤통이 이제 많은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담화문 내용 중에
뭐 야당이 뭐 원전 예산을 깎았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야당이 원전 예산을 깎은 적이 없고 애초에 원전 예산이라는 게 그 대상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탈탈 털린 내용이야. 그 관련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나름대로 야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이제 국회 측의 변호사가 원전 예산 깎은 거 맞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못해. 아니죠 그랬더니 이해 아니죠 뭐 이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을 정도로 상당히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체코 원전 예산을 깎았다라는 건 거짓이라는 게 그 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선관위가 안 보여주고 5%만 보여줘서 그것만 국정원이 조사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기로는 아니다. 선관위는 다 공개했는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조사한 것이 5%였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내용들만 모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근데 이번에 단전에 대한 것까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 좀 윤통 측이 이번 계엄을 갖다가 어떻게든 미화를 하고 또 합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보와 자료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윤통이 사실관계가 다 틀려버리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러면 대통령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도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 한 두 개만 틀려도 사람들이 뭐야 양치기 소년이 이럴 텐데 벌써 몇 개야. 지금도 내가 얘기하는 것도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윤통 측이 자기의 논리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어떤 자기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그때그때 항변을 하려고 하니 그때그때 거짓말이 나와버리고 이러면서 곤란해지는 거거든. 또 다른 점은 윤통이 뭔가 밑에의 보고체계를 잘 믿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자꾸 이상한 유튜버만 보고 그 유튜버가 하는 얘기만 믿으니까 자기한테 보고하는 걸 믿어야 돼.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보고하든 국정원이 보고하든 다른 데서 보고한 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고를 안 보거나 안 믿으니까 이런 식의 현실적으로 틀린 내용만 지금 나오는 거다. 그러니 단전을 했는지 선관위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뭐 얘가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도 똑바로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니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얘기한 게 냉정히 말하면 그냥 틀투브가 얘기한 거랑 거의 똑같은 주장들. 그러니까 틀투브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들. 윤석열이라는 지금 현재의 피의자 또는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일방적인 틀투브들의 얘기만 믿고 얘기를 하니까 다 틀려.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자기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너 보고한 게 뭐야? 그때 어디 단전했어 안 했어? 라는 거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얘가 미국에 있었어 없었어 확인해 보고 아 얘가 조사를 어떻게 했어 안 했어 이러고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해야 신뢰성이 올라가는데 확인을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야. 어떻게 단전을 했는지도 모를 수 있냐 이거지 통수권자가. 밑에 다시 전화해서 야 단전은 했냐? 그것만 얘기해봐. 얘 단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금방금방 들었을 텐데 이것도 틀리냐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윤통이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안 했다라는 점이 좀 윤통에게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통 측에서 조금 이제 쓰는 방법이 메신저를 공격해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종북 좌파들이나 그런 이제 주로 빨갱이들이 옛날에 많이 하던 방법이지. 지들이 논리적으로 우파를 못 이기니까 우파가 팩트를 제시하고 논리로 그냥 좁혀니까 그러면 이제 메신저로 공격을 해요. 뭐 옛날부터 그랬지. 뭐 광우병 때도 그렇고 세월호 음모론도 그랬고 뭐 천하람 음모론 때도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인마 이러고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다다다 까주면은 이 새끼들이 저 새끼는 무슨 뭐 친일 매국노 막 이러고 갑자기 막 매도질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메신저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야. 이런 행태 자체가 팩트랑 논리가 없을 때 나오는 궁색한 태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통 측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판사나 어떤 증인들을 향한 이런 공격이라는 게 진짜 있는 운동권들이 많이 하던 거야. 많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파들이 왔어 우리가 이겼다 저 새끼 밀렸다 이러고 우리는 그걸 패배의 증거로 보는데 지금 윤통 측은 여기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어. 뭐랄까 특정 대상들 자기와 반대되는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줘서 어떻게든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 말이야. 이런 집단 우매에 의한 집단 폭력성이라는 거는 사회를 바꿀 수가 없어요. 특히 우파들이 이런 방법은 씨도 안 먹혀. 왜냐면 사람들이 뭐 겁낼 만한 사람들이냐 다 늙어 빠져가지고 어디 덜떨이니 사이비 종교인 애들 나와서 거기서 빽빽 소리 지르는 게 누가 보더라도 그게 무섭냐고 웃기지. 그냥 코미디잖아 코미디. 그 코미디 같은
그 멍청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센 척하는 것만큼 웃긴 게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포감이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 예전에도 안 먹혔고 우리 쪽에도 맨날 그런 짓 하는 애들의 말로를 봐라. 맨날 구속되거나 채널 날라가거나 폐쇄되거나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그렇게 깝치던 애들 중에서 몇 명씩 날아가고 있어 지금.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코미디라니까. 그런 것도 아주 고도의 뭐 이런 고도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소리 빽빽 지르는 이런 수준으로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원시적인 수준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논리와 팩트에 밀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지금 윤통의 어떤 거짓말 논란이 담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보면은 이 윤통의 방식이 상당히 이재명과 흡사하다라고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이재명도 비슷하게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들이나 반박을 하면은 메신저로 공격하는 식으로 정적을 제거해 왔거든. 근데 이게 그 윤통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하니까 더 이슈가 되는 거고, 이재명은 이제 시장 때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보니까 뭐 이게 이제 와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겠지만, 근데 과거에도 자신에게 비판적인 대상들을 메신저의 어떤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과거에 이재명이 했던 걸 돌아보면 윤통과 상당히 흡사한 대목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재명이 그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임 시장이 했던 거를 갖다가 이재명이 머리를 나누고 굴린 거야. 그걸 굴려가지고 야 이거는 전임 시장이 너무 많이 이걸 뭐 그 부채를 져가지고 난 이거 못 갚겠다. 그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려. 모라토리엄 선언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게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할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이거 분할해서 갚으면 될 거를 왜 이걸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왜 지금 유예? 못 갚겠다 이거야. 이재명 갑자기 그렇게 선언해버려. 그러니까 다들 갸우뚱한 거야. 이걸 뭐야? 왜 갑자기? 엉뚱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쇼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지가 이걸 갚음으로써 무슨 업적처럼 얘기하려고 연임 때 하려고 잔머리 굴린 거 아니냐? 이러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일어나와요. 근데 웃긴 거는 이재명은 전임 시장 때문에 이거 지금 유예다 못하겠다 해놓고 지가 운영했을 때는 오히려 부채가 더 늘었어. 예? 부채가 2.5배 늘고 채무는 13배 늘었대. 아 이거 얼마나 웃긴 애야 이 인간이. 당시에 이재명은 뭐라고 또 변명을 하면 국토해양부 쪽에서 자기한테 이걸 정산을 막 강요를 하고 요청을 했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압박감에 내가 이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당시에 또 공문을 보니까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어. 이러니까 얼마나 웃긴 인간이야. 그런데 당시에 이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 쇼다, 이재명이 저거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재명의 형님 이재선 씨였어요. 그때부터 이 둘 사이가 갈라지게 돼. 그러면서 이재선 씨를 어떻게 했는지는 뭐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 그럼 뭐 난리가 난 거 아니야. 뭐 사무실로 협박 전화 오고 그다음에 그 민원 사이트에 이제 형님이 올리는 거 막 막아버리고, 뭐 그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이제 뭐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들. 즉 자신에게 이런 불리한 증언을 나오면, 비판적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와 팩트로 이게 모라토리엄을 할 만합니다라고 따다다닥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메신저를 협박을 하거나 메신저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재명이 자기 형님한테 하던 그 모라토리엄 사태 때부터 있었던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똑같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홍장원이 어쩌니, 곽종근이 어쩌니, 뭐 헌법재판관이 어쩌니, 이런 거는 진짜 무슨 공산당이나 옛날 종북 좌파들이 하던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왜 따라하냐고. 그게 다 나중에 업보가 돼서 돌아오는 거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 갚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정치적인 똥을 싸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는 논리와 근거 팩트를 제시해달라는 거야 대통령이. 윤통이 그걸 제시해줘야 우리도 막 맞다 이러고 해주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 아무런 증거가. 윤통이 전화 다 하고 일반적으로 전화통화 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CCTV까지 다 나오고, 그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거 아니냐.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이런 점에서 좀 윤통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좌파식 방법을 지금 답습하고 있다. 특히 불편한 게 이재명이 정말 언제적이야. 진짜 오래전에 썼던 방식을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또 누구를 갖다가 또 무슨 어디 정신병원 입원시킬 거야 이래가지고. 언제적 방법이냐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몇십 년 전에 썼던 방식을 지금 2025년도에 쓰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먹힐 리가 없지. 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수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팩트와 논리에 근거한 반박을 좀 해달라. 그래야 좀 들을 맛이 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응원할 맛이 나지. 이거는 뭐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그냥 밀려버리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이런 걸 우파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메신저 공격보다는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발 이렇게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본인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 그러고 바로 인원이란 말을 쓰는 꼴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미 그걸 보고 좀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명확한 또 자기가 증명할 수 있는 얘기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인정받고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건데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식의 흔들리는 직원들을 통해서 자꾸만 신뢰를 깎아 먹으니까 아무래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복귀하시기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번 계엄의 실효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노상원 씨 같아요. 왜냐하면 노상원 씨의 존재 자체가 이번 계엄이 우파적이지 않다. 반우파적이다라는 걸 잘 증명하는 인물이거든. 민간인이 군사 작전에 투입이 되고 비선으로서 활동하고 군의 비선이 존재하고 그런 민간인한테 군인들이 따르게 만들고 이런 구조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정당하고 공정한 거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라는 게 얼마나 그 서열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정말 인정받았고 오랫동안 군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아니 군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내쫓긴 사람한테 작전을 맡긴다고? 이게 어떻게 우파가 원하는 안보가 될 수 있고 이런 망나니 군대로 어떻게 뭐 주적 국가를 막고 무슨 중국 간첩을 막고 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중국 간첩과 북한 간첩이 침투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 거 아니야. 민간인한테 이런 식으로 휘둘리는 군대를 만들면 그러니까 아주 반우파적인 계엄이나 반우파적인 사상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노상원이라는 거야. 이 노상원이 담당했던 게 부정선거를 털어라 이건데 이 노상원이 어떻게 했냐더니만 자기가 보는 유튜버들을 밑에 있는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선관위 출동 준비를 시켰다는 이 재밌는 이야기. 난 이게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뭐 민간 비선이면은 되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춰가지고 이 사람 머리가 진짜 좋아. 막 진짜 좋아서 자기가 볼 때 따다다 이게 아니라 어디 틀튜브 보고 야 이거 봐.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너무 메커니즘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믿는 틀튜브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야 이걸 봐. 여길 가야 돼. 여길 타면 된대.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야. 내란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이가 부정선거 자료를 돌려보며 선관위 출동을 준비했다는데 정성국 정보사 대령은 문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 2명에게 하니까 네 사무실로 대기시켜라. 손님이 오시면 저번에 노상원이 지시해 정리했던 부정선거 자료들을 손님에게 전달해줘라. 2명이 오긴 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었고 노상원의 요청으로 작성했던 부정선거 유튜브 정리 자료를 가져다 드렸다. 우리 군인한테 이딴 걸 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래놓고 무슨 놈의 중국 간첩이 99명이 어째 우리 눈앞에 있는 게 간첩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야 우리 군인 보고 유튜브 정리나 하라는 게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뭐냐 이게 그럼 국가 일이냐? 이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한 거야 이게? 야, 살다 진짜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이게 바로 간첩이야 간첩. 두 분이 부정선거 자료를 보면서 계엄이 있으려나 보구나라고 알게 됐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노상원은 정대령에게 부정선거 자료 요약을 지시했는데 부정선거 유튜브 서너 개를 보내면서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자료 정리 좀 해라. 뭐 투표용지가 뜯기고 도장이 제대로 안 찍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책 내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거야. 이게 우리 군대를 갖다가 약화시키는 바로 이 간첩질이 아닙니까? 간첩질 이런 게 북한을 북한을 이롭게 하고 중국 간첩들을 이롭게 하고 북한 간첩들을 이롭게 하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봐도 우리 안보를 위한 거야 이게. 이런 게 바로 이게 간첩죄를 처벌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아유 진짜 민간인이 정말 우리 군인한테 이딴 거나 시키고 앉아있다 이 틀투구나 쳐보면서 이런 거나 아유 진짜. 그러면서 가짜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선관위 서버로 포렌식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영현에게 보내기도 하고 김영현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부터 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지 이게 제대로 규명해보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빌미로
선관위를 털어보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김영희도 증언을 했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불법이라는 거야. 아, 예.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 계엄령이라는 거는 뭘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규명하기 위해 계엄을 벌여서 뭐예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야. 불법.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자체, 이 진술 자체가 모두 다 불법이야. 불법.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이름 사진이 나온 배치표를 공유하면서 중앙선관위 출동을 준비했다 하다가 이제 망한 거죠. 왜 망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상원도 또 뭐 저기에 있는 그 위에 그 별들도 그리고 윤통조차도 대체 서버를 어떻게 포렌식하는지는 몰랐던 거야. 왜냐? 서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선관위 서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버를 포렌식해야 된다고 하는 틀튜브들의 헛소리만 듣고 출동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거 못하는데요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노릇이야. 이 계엄이라는 한 과정을 통해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뽑았던 이 군 장성들이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애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었겠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통이 우리나라 안보를 약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혼이 나야 될 부분이 있어. 계엄 작전을 이렇게 허접하게 할 수가 있냐. 그것도 선관위를 군대를 동원해서 애들 터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취약할 수 있는가. 군의 어떤 이 서열이나 군의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고 이러면 민간인이 개입했을 때 이게 뭐냐라고 바로 때려버려야 돼. 그 사람이 북한한테 돈 받을지 중국한테 돈 받을지를 어떻게 알고 이런 민간인한테 우리가 명령받아야 되냐 이러고 바로 뭐 군소정 들어가든지 폭로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애들이 그냥 쉬쉬하면서 저기서 그냥 애들이 승진 생각하면서 거기서 싸바싸바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 보면은 이거 군이 맛이 간 거야 이거는 지금. 군대가 맛이 갔다라는 점이 뭐야? 우리 군의 기강이 약화됐다는 거고 안보력이 약화됐다라는 거고 군사력이 약화됐다라는 거야. 이런 놈들이 드글드글 되니까 이런 점에서도 이 우파랑 안 맞는 거라고요. 지금 우파가 언제부터 이딴 식의 무슨 당나라 군대를 막 응원해주고 이랬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이 작전의 어떤 섬세함이 너무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그 국정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선관위의 이 그 서버라던가 이쪽은요 국정원도 못 털었어요. 너무나 이 그 해킹 방어 시스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거를 일일이 다 풀어주지 않으면 아예 접속이 안 돼. 그 정도로 국정원도 못 뚫을 정도로 너무 막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양도 너무 방대. 그래서 국정원이 알려주질 않으면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날 노상원이가 오더를 내렸는데 오더를 받은 그 정보사 애들이나 이 그 컴퓨터 전문가 애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는 구글이 와도 못합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그제서야 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IT에 대한 무지함, 어떤 서버에 대한 무지함, 그리고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내용을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안 된다고. 못 뚫어 이거를. 그리고 그걸 뚫으려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키보드로만 가능해. 아예 그런 정보조차 모른 채 갔어. 그러니까 이 서버 자체에 대한 이해도 못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이거를 어떻게 포렌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른 채 거길 갔던 이유가 뭐야. 어디 정신 나간 전응아 틀튜브가 그렇게 얘기해서야. 근데 그 전응아 새끼가 IT에 대해서 뭘 알겠냐 이거지. 그 꼰대 늙은 새끼들이. 지들 집안에 공유기 비밀번호도 못 바꾸는 정도로 무식한 놈들인데 그런 놈들이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로 해킹 시스템을 다 막아내고 있는 선관위 서버를 어떻게 알겠냐고. 구경도 못한 애들인데 그 돌대가리로. 그런데 그런 말만 믿고 작전을 세우니까 뭐예요? 실패 100점 100배 100% 실패가 나오는 거야.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서버가 어떤 모델인지 그 모델의 특징이 어떤지 어디가 전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얘가 어디에서 키보드가 나오는 건지 등등등 그런 걸 전혀 모른다고.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소리 그대로 믿고 출동만 하니 되냐? 그게 서버가 떼어져? 안 떼어져. 그걸 떼봤자 어떡할 건데 그거 뭐 어차피 낄 수가 없는데 어디 가서든.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반 데스크탑에 하드 떼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드 복구시키는 줄 아는 거야. 그런 무식한 애들끼리 모여서 지금 방대한 얘기를 하니까 씨도 안 먹히고 그냥 싹 다 처발리고 있는 겁니다. 팩트에 논리에 법원에서도 싹 다 처발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 외치는 애들이 이준석 같은 애랑도 토론도 못하잖아. 그냥 싹 처발리니까.
안 된다고 겁먹고 다 도망가는 이유가 있어. 왜? 그 서버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식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지금 봐봐. 작전 자체도 군대를 동원했는데도 한 대도 못 대봤다. 그 앞에서 사진만 찍고 이걸 뜯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했고 그렇게 트럭에다가 다 들고 갔는데도 만지지도 못하고 나왔어. 어디가 뭔 버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털 거야. 그러니 부정선거라는 게 자기네들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사실상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는 있느냐? 단 1도도 모른다는 겁니다. 포렌식? 서버를 포렌식 한다고? 서버를 어떻게 터냐고? 서버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서버는 어떻게 생겼냐? 서버가 어떻게 접속이 되는 거냐? 국정원도 몰라. 국정원도 못했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이 보고서에 써서 올렸단 말이야. 대통령 각하 우리가 못 털었는데 이게 너무 해킹이 셉니다. 이 차단 프로그램이 너무 세서 우리가 못 털었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풀어줘 갖고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봤더니 선거랑 관련된 것만 우리가 털어봤더니 그게 5%였습니다. 예, 선관위랑 다 공개를 했는데 우리가 못 털었습니다. 봤더니 부정선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그걸 안 믿고 이거는 버려버리고 틀트부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서버만 털면 나온다. 나오겠냐? 그 무식한 틀트버들이 하는 게 걔네들이 서버에 대해 뭘 알겠으며 걔네들이 뭐 어떻게 그걸 아냐고. 국정원도 못 하는 거를. 그런 무식한 놈들의 말을 들으니까 100점 100배를 한단 말이야. 뭔가 믿을 만한 애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뭔가 타당성이 있거나 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서 제대로 미래를 맞출 줄 아는 애들의 얘기를 들어야지. 왜 맨날 틀린 놈들의 얘기를 듣겠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인지 부조화에 자꾸만 빠지려고 하니까 그 인지 부조화에 빠진다는 것부터가 사람이 미성숙한 거라고. 나와 다른 얘기, 나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대통령급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어디 무슨 용산에 거주하는 무슨 뭐 윤 씨의 아들 뭐 서결 씨야? 그런 일반인이라면 모르겠지만 대통령급 되면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거야. 원래 씹히고 밟히고 뭐 박근혜 대통령 씹던 것도 그렇고 이명박 씹던 것도 다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냐? 지들도 잘만 씹어놓고 왜 자기는 씹히는 걸 싫어해. 그러면 다른 자기가 반대되는 생각의 보고서도 듣고 아 이게 내 생각이 틀리구나 보다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아. 얘네가 그러잖아. 그러니 저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노상원의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사람한테 우리의 군사 비밀이 공유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웃긴 게 우리가 민주당 애들이 무슨 뭐 국정조사가 어쩌니 국회에서 뭐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국정원한테 막 요구를 해. 그게 군사 기밀이야. 군사 기밀을 갖다 공개하면 돼? 그 민주당 니들을 왜 자꾸 들쑤셔? 거기다 거기 옛날에 정의당이었나 아니지 옛날에 이상한 무슨 진보당 애들 그쪽 애들 보면은 뭐 과거에 막 북한 찬양하던 놈들이야. 이런 놈들이 또 그런 국회 무슨 이런데 청문회에 들어가가지고 야 국정원한테 막 국방부한테 정보 요구해 막 무슨 핵 융합 기술 뭐 또 무기 개발 내놔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런 놈들한테 주장이 찝찝하잖아. 우리는 심지어 우파 진영은 이럴 정도로 군사의 기밀에 대해 민감했단 말이야. 다 국회의원이라도 야 이 국회의원이라도 너는 좀 과거가 좀 그런데 너한테까지 그걸 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찝찝했잖아. 근데 노상원한테는 비화폰까지 줬다는 거야.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진짜 우리가 옛날 우파였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해. 이런 게 바로 옛날 간첩들이 나는 일이라니까 이게. 노상원이 내란이 실패한 뒤에 비화폰을 반납했대. 야, 이 비화폰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민간인한테 이렇게 줬다가 다시 돌려주고 야, 이거 진짜 부럽다. 야, 말이야. 쥐들끼리 비화폰도 주고받고. 노상원이가 김용현에게 이걸 갖다 주라면서 비화폰을 전달했다고 한다. 결국에 비상계엄 전날 지급받았던 비화폰을 내란 실패 직후 김용현에게 반납한 것이다. 나는 이런 점이 되게 안보 우파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북한 찬양하던 놈들이 국회 배지 달고 군사 기밀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야 그건 좀 지양되는 거 아니냐. 우리 안보에 중요한 건데 네가 왜 털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예 민간인한테? 그것도 불법적인 일을 벌여서 군대로부터 퇴출당한 저런 사람한테?
군사 작전들이 막 공유되고 기밀들이 공유되고 대통령의 행적이 막 공유되고 야,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위법성이 많은 거잖아. 뭐 군 관련한 법도 그렇고 경호법도 그렇고 다 위반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얼탱이가 없어 지금. 지금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간첩이라니까 지금 저게. 저게 간첩질이야 저게. 우리나라가 왜 군 기밀을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하겠어요? 우리가 왜 대통령의 행적이나 이런 거를 법으로 보호하겠어? 그게 우리나라 안보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거를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흘려준다. 이제까지 그 짓거리 한 게 간첩들 아니었나? 우리 눈앞에 간첩이 있는데 무슨 놈의 중국인 간첩 얘기가 나와. 어? 바로 눈앞에 있는 간첩도 못 알아보는데 저 멀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중국인 간첩에 그렇게 집착한다는 것부터가 중국인 간첩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반증이잖아. 안 그래? 결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곤란해지는 부분들이 이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대목들이죠. 윤통의 거짓말 논란하는 지점들, 윤통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윤통의 말이 안 맞는 거지. 또 증언이 다른 부분들 다다닥 여러 개가 있고 지금 노상원이라고 하는 민간인이 군사 작전을 했고 거기에 개입했고 비화번호 받고 돌려주고 이런 대목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얼마나 문제적이었고 불법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야. 거기다가 더 나아가면 이게 무슨 종북 좌파들처럼 우파라면 이런 식의 군사작전은 있을 리가 없는데 종북 좌파들이나 할 법한 어디 간첩들이나 할 법한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우파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안보도 다 어겨, 법도 다 어겨, 심지어 미국도 무시해. 이런 거는 종북 좌파나 할 법한 작전이잖아. 이게 어딜 봐서 우파적이라는 거냐. 그래 이념 배반적인 부분이 너무나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윤통이 탄핵의 기준이 무엇이 되냐. 군의 투입의 불법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점, 국회에 군인이 갔다는 점, 선관위에 군인이 갔다는 점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군 통수권자가 이 군의 투입을 알았단 말이야. 윤통이 국회에 군대가 갔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렸느냐 이 부분도 지금 불확실하단 말이죠. 밑에 있는 애들은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애들이 나와서 메모까지 적고 딱 다 뿌려버렸단 말이지. 그리고 그걸 들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투입한 목적이 상당히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군을 투입했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나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증명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명령서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포고령이라도 내가 국회를 보호하라고 썼다든지. 근데 포고령은 다 위헌적인 내용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박하는 자료들 단전을 하거나 뭐 저런 식의 어떤 메모가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됐든 내란죄 유죄가 됐든 이런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런 대목이 지금 우리가 알고 봐야 될 대목이겠죠. 8차례의 변론을 보니까 하하 이게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정리된 면이 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관들이 한 질문들을 모아보니까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이 계엄 선포가 할 만한 환경이었냐. 근데 그게 이제 윤통이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죠. 뭐 국헌문란, 뭐 내란, 폭동, 소요 사태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국헌문란이라는 것도 뭐 야당의 폐악질을 얘기하지만 야당의 불법적인 폐악질이어야 돼. 근데 야당의 불법성을 입증을 못하니까 뭐가 돼요? 이게 절차적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시도 여기가 이제 이 선관위 같은 경우가 계엄령으로는 장악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면 이게 헌법기관이라서 여기를 갖다가 군대에 여기에 보낸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이게 긍정적인 어떤 이유라고 할 수가 없잖아. 군인을 선관위에 왜 보내냐 이거지. 무슨 자기가 소송을 해서 어떤 판사에 의해서 여기를 뭐 통을 갖고 와라, 뭐 서버를 갖고 와라 이래서 보면 모르겠는데 군인을 동원해서 여기를 가려고 했다는 이 방법 자체에서 이게 그렇게 순수하거나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또 저런 게 이제 어떤 게 위험하냐면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내서 거기를 장악한 다음에 그 선관위에 있는 내용을 조작해버릴 수가 있어. 마치 이게 잘못된 선거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이 그 선관위의 내용을 조작을 해서 국민을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네들이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로 만들기 위한 주작질을 위해 선관위에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또 다른 목적, 어떤 대통령을 순수하게 본다면 그냥 선관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뭐 이런 의도라면 아주 안 좋은 목적으로는 중앙선관위의 내용을 조작을 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만들기 위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부딪히지만 어쨌든 윤통이 주장하는 대로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선한 의도조차도 불법이라는 거야. 밑에 거는 더 불법이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집중되었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여기에 집중한다고 했죠. 제가 이 헌법재판소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판결은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거는 대통령의 면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이 절차를 지켰냐? 그 절차를 지킨다는 의지와 절차를 지켰던 어떤 행위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헌법 소지가 있는지 법률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너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즉 면직에 대한 판단하는 게 탄핵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민들 앞에 이미 선서를 한단 말이야. 나는 헌법을 지키겠다, 법을 지키겠다, 국민들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진실만을 얘기하고 대통령으로서 이 국민을 위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역할을 다 한다가 대통령을 지켜야 될 의무야. 그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걸 따지는데 무슨 놈의 부정선거가 나오냐 이거지. 부정선거가 있다 해도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딴 거 안 보잖아. 싹 다 그냥 다 기각때려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툴투부들이 돈 벌기에 좋은 소재일 뿐이지 윤통이 무죄를 받거나 탄핵을 피하게 되거나 이런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부정선거랑 관련이 없다니까. 부정선거를 자기가 발견했다. 부정선거가 터졌다. 그래 그런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한다라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 근데 하물며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선거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기 위해 계엄을 벌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의혹이 있으니까 털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계엄이 있겠어. 얼마나 많은 계엄이. 지금 문영배가 무슨 야한 사진에 댓글을 달았냐 마냐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 댓글을 다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문영배 집에 서버 털 거야? 컴퓨터 막 들어갈 거야? 막 털기 위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민주국가에 그런 짓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 계엄의 목적과 실제 행위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맞지가 않다는 점에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관심 있는 거는 부정선거 자체가 아니다. 당신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행위가 뭐였냐, 절차를 지켰냐라는 거거든. 근데 지금 다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무회의에 관련된 것들 또 어떤 그 선관위에 누가 보내라고 했냐, 국회로 왜 갔냐, 국회 군인들이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냐, 왜 처음에 국회의원들을 막았냐, 굳이 국회로 왜 갔냐, 선관위에 또 무슨 목적으로 거기를 갔냐, 또 그렇게 가라고 한 데에는 어떤 절차가 있었냐 등등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선관위에 대한 내용은 계엄령 포고문에 없었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국무회의 때 선관위를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한테도 비밀로 했다는 점이 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라는 게 얼마나 조금 부당하고 부정하고 또 좀 음흉한 목적을 갖고 있었냐를 잘 보여주는 좀 대목이거든. 대통령이 순수한 목적으로 선관위에 보냈다면은 포고령에도 써놨어야 돼. 나는 부정선거가 있었던 걸로 보였다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가 돼야 되는데 포고문에도 없었고 국무회의 때도 이 얘기가 없었다라는 점을 보면은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게 쉽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윤통이 이제 자꾸 곤란해지는 이유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뭐 헌법재판관이 무슨 뭐 야한 사진을 봤냐, 뭐 홍장원이랑 곽종근이 뭐 어떻게 짜고 쳤다, 뭐 민주당이랑 뭘 했다 이런 것밖에 못 하는 거야. 진짜 이거는 좀 싸구려가 되는 거지. 밑바닥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팩트로 털어버려야 되는데 애초에 팩트 자체가 법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만한 팩트가 없고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의 좀 좋지 않은 좌파들이나 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증인들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게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아주 다이나믹한 한 주가 또 될 텐데
어차피 요식행위야. 왜냐면 홍장원이 뭐 증언을 바꿀 리도 없고 뭐 메모장까지 들고 가서 거기서 얘기하면 또 이미 다 원사이드가 끝날 판이고. 그래서 사실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이 줄타넥을 했고 야당이 못된 놈들이라 내가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절차를 지켰냐. 대통령의 포고령이 헌법적으로 맞냐? 그리고 이 계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가 있는 거냐? 완결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게 중요한데 대통령은 쓸데없는 지금 이야기만 꺼내고 있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야당이 폐악질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타넥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냐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것도 뭐 계엄의 사회는 다르겠지만 계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너무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그 법률 수호 의지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정신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저놈들이 너무 약올라. 저놈들이 아주 못돼 먹었어.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했다야. 그 열받아서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대통령의 업무를 누가 감정적으로 하냐고. 야당이 야마돌게 하고 야당이 못돼 먹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때마다 그러면 애들을 갖다가 폭력으로 대할 거야. 군대를 동원할 거야. 그 발상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정도의 감정 조절은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거지. 야당 놈들이 아주 잣같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잣 같음을 갖다가 어떻게든 대통령이 여론전을 하고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야당 대표도 만나서 좀 항의도 해보고 만나서 달래도 보고 하면 될 거를 그런 방법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의식과 법률의식, 헌법의식 그리고 부정선거를 논할 만한 그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이런 데서 드러나니까 이제 곤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논리가 여기서 꼬이니까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 매일같이 일어나고 이제 이걸로 두들겨 맞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디 남은 시간에는 우리 윤통께서 좀 이걸 정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부디 앞뒤 안 맞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오시기를 바라봅니다.